안녕하세요. 저는 네오비 33기 박우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33기 동기 오늘 최고로 많이 온 것 같은 느낌이네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제가 오늘 코카콜라는 어떻게 산타에게 빨간 옷을 입혔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제목처럼 이렇게 보니까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용이 좀 많기도 한데 좀 어떤 부분은 어려운 것 같고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거란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지금 절판되는데 보니까 2003년도에 나왔고 2006년까지 인쇄됐더라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책이 사례 보니까 어떤 회사는 지금 없어진 회사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절판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계속 출간을 하려면 계속 어떤 수치나 이런 회사 이런 게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조금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절판되지 않았을까 듭니다. 1800년대 백화점 기업인 와나메이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집행하는 광고의 반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낭비가 어디서 발생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 말이 오늘날 마케팅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케팅에 대한 투자 대비 어떤 생산성은 떨어지고 있고, 마케팅에 대해서 어떤 효과에 대한 생산성 측정도 난해하고, 또 마케팅이 어떤 기업의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는데 뭔가 도움이 되는데 그 역할은 상당히 미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 김병도 교수가 앞으로 마케팅에 대해서 나아갈 방향을 아래 6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케팅 환경 변화와 CRM, 두 번째는 브랜드 사이언스, 세 번째는 끊임없는 테스트를 통한 학습, 네 번째는 제휴 마케팅, 다섯 번째는 제품 및 서비스 개념의 확장, 여섯 번째는 다채널 관리. 요 6가지를 통해서 미래 마케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 목차인데요. 제가 내용을 보고 많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키워드가 딱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살짝 놀랐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제가 좀 이해하고 여기에 상당 부분 저도 또 이해 못하는 부분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케팅 환경 변화와 CRM인데요. CRM이 예전에는 구전에 의한 홍보를 하다가 TV가 나오면서 매스 마케팅이 나왔고요. 오늘날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1:1 마케팅이 가능해지면서 CRM이 등장했습니다. CRM은 다양한 소비자 니드에 따라서 소비자별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마케팅 제품을 차별화하고 또 다양하게 전개하면서 CRM이 등장했거든요. 또 정보통신 비용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그 제품에 대해서 고객별로 정보를 제공하는데 정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축적하고 분석할 수 있는 비용 갑자기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런 비용을 하는데 정보통신 비용이 급격하게 하락하니까 CRM이 많이 도움이 되고요. 또 인터넷 등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판매 채널의 등장으로 CRM을 수행하는데 현재의 감소했습니다. 약간 제가 좀 CRM의 목적은 신규 고객을 맺으면서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어떤 고객과의 관계를 계속 강화하면서 고객한테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게 중요한데요. CRM은 처음에 관계를 맺을 때는 수익이 낮습니다. 그렇지만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를 강화하면서 수익성은 상당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CRM은 고객이 이탈하지 않도록 고객에게 충성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 CRM을 통해서 수준 높은
지식을 축적해서 경쟁사들과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CRM은 우량 고객을 계속 어떤 밀접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고객한테 평생 가치를 극대화하고요. 또 우량 고객들한테 교차 판매, 또 추가 판매를 통해서 고객당 수익률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해줍니다. 고객 차별화 사례인데요. 미국 자동차 포드와 GM이 있습니다. 포드는 모델 T로 1925년도까지 40% 이상 시장 점유율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1920년대 자동차 시장은 성숙하고 어떤 정체되면서 GM이 소비자의 니드를 파악해서 다양한 자동차 모델을 내놓고 또 제품을 차별화하고 고객 니즈에 맞게 제시하니까 GM이 1933년도부터 50년 동안 4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USAA라는 자동차 보험 회사인데요.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USAA는 주로 DM과 TM으로 보험을 판매하는데요. 고객을 장기간 동일한 TM 요원이 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고 또 고객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고객 유지율이 98%로 상당히 높고요. 또 USAA는 표적 고객을 정해놓고 자동차 보험에서 기타 산업재, 생명보험, 은행 이런 기타 투자로 업셀링, 추가 또 크로스셀링을 통해서 고객당 수익률을 상당히 높였습니다. 세 번째는 하라카지노인데요. 하라카지노는 카지노의 슬롯머신에 토탈 리워드 카드라는 카드를 인식해서 포인트 적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적립에 따라서 무료 식사, 또 숙박, 여행을 줬고요. 또 다른 주의 하라카지노 영업장 가서 도박을 할 때도 동일하게 포인트 적립을 해줘서 하라카지노 영업장 간 교차 판매를 통해서 고객 점유율을 높였습니다. 미국의 고객 정보인데요. 우리나라는 고객 데이터를 판매하는 게 쉽지 않지만 미국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데이터 판매업체 네 군데가 대표적인 판매업체고요. 인포USA, 엑시엄, 엑스페리언, 에키팩스 네 개의 대표적인 업체가 있고요. 이들 업체는 고객들한테 고객이 주소가 변경될 때마다 정기적으로 갱신해주고 또 두 번째 데이터 항목 첨부 서비스를 제공해줍니다. 그래서 개인별, 성별, 나이, 자동차 유무 이런 250여 개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기업에 관련된 사업의 종류, 판매량, 직원 수 등 다양한 70여 개의 데이터 항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신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한테는 어떤 잠재 고객 명단과 주소, 전화번호를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브랜드 사이언스인데요. 먼저 산타클로스를 보겠습니다. 산타클로스는 3세기경 성 니콜라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성 니콜라스는 그리고 어린이를 좋아해서 매년 12월 5일에 선물을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타클로스는 예전에 성 니콜라스가 네덜란드어를 잘못 표기되면서 현재 산타클로스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코카콜라는 겨울철에 1920년경에 겨울철에 콜라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산타클로스를 등장시켰는데요. 항상 웃고 그리고 뚱뚱한 산타 할아버지가 코카콜라의 마케팅으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코카콜라 로고를 보시면 빨간색 바탕에 흰색 글씨인데요. 역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도 빨간 옷에 또 흰 턱수염으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브랜드 사이언스인데요. 브랜드 사이언스는 1990년대 후반에 등장했고요. 기업이 커지면서 혼자 브랜드 관리를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브랜드 관리에 계량적 모델링을 결합하면서 브랜드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브랜드 사이언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의 순수한 어떤 판매 증진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되었고요. 브랜드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그림 보시면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이 1997년도에 상장했습니다. 지금 거의 20년 만에 $1000를 지금 넘어섰고요. 상당히 그 주식 가치가 높은데요. 현재 아마존은 매출이나 처음에 도서부터 시작해서 음반, 전자제품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지만 매출은 많지만 현재 영업이익은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브랜드 가치 때문에 상당히 주식도 높고요. 밑에 보시면은 그 탑 그로잉 브랜드로 1, 2위를 하는 게 페이스북과 아마존입니다. 미국에서 인터넷 빅4 하면 팽이라고 페이스북, 아마존, 그 다음에 넷플릭스, 구글인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미국에 주식을 한다면 그 빅4를 요새 잘 보시면 아마 돈을 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빅4가 미국 인터넷 기업을 리딩하고 있고요. 지금 그 인터브랜드에서 작년에 그 글로벌 100대 순위를 발표했어요. 1위가 애플이고 구글이 2위, 그리고 저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위입니다. 7위가 브랜드 가치가 $518인데요.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그 2,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영업이익이 13조 원이에요. 얼마 전에. 그런데 미국의 빅4라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 4가지 기업을 다, 4가지 회사의 영업이익을 합치면 12조 원입니다. 12조 원 4가지 회사보다 삼성전자가 훨씬 더 영업이익을 잘 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영업이익과 그 브랜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를 매기는 어떤 그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량적 모델링을 하고 있고, 그 인터브랜드라는 회사에서 브랜드 가치를 매기는데요. 그 방법은 어떤 재무적 분석,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성, 국제성, 트렌드 이런 걸 여러 가지를 합해서 브랜드를 매기고 있습니다. 대표 브랜드 사례인데요. 도요타 GM입니다. 그 미국 능리 자동차에서 GM과 도요타를 공동으로 생산하고 투자하고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 도요타의 코롤라가 300불 비싸지만 더 영업이익도 많이 내고 더 잘 팔린다고 합니다. 이유는 도요타가 신뢰와 정직의 회사라는 브랜드 때문이라고 하고요. 소니 워크맨 잘 아시죠? 소니 워크맨은 1950년대 일본은 그 세계대전 후로 어떤 싸구려 이미지가 있었는데, 소니가 그 소니의 워크맨이 휴대용 오디오에서 상당히 그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소니 브랜드가 유명해졌고요. 덕택에 또 일본도 어떤 전자제품으로서 어떤 최강자의 위치를 가지게 됐습니다. 코카콜라와 펩시인데요. 펩시는 코카콜라의 브랜드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상당히 코카콜라를 앞서려고 많이 노력하는데요. 한때는 그 펩시 챌린지라는 브라인드 테스트로 그 펩시가 52%, 코카콜라보다 앞서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브랜드 때문에 그냥 그 소비자들은 브랜드 때문에 코카콜라를 산다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의 가치가, 브랜드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끊임없는 테스트를 통한 학습인데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장에서의 마케팅 경험, 두 번째는 마케팅 이론 교육, 세 번째는 테스트를 통한 학습입니다. 세 번째 테스트를 통한 학습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고 있고요. 기업이 신제품을 출시하면 전국에 확대 판매하기 전에 어떤 작은 시장에 도입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반응을 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어떤 쌍방향 TV 발달로 테스트를 쉽게 할 수 있고요. 또 캠페인 관리 소프트웨어 이런 것을 통해서 비용을 수억 원에서 수백만 원으로 절감도 시키고, 또 테스트 기간도 수개월에서 수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테스트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좋은 가설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잘 하려면 핵심을 찌르는 가설을 구축해야 되고, 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여기에 또 캠페인 관리 소프트웨어를 잘 접목해서 비용과 기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를 통한 지식 경영인데요. 1990년대에는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정보의 홍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늘어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식 경영이 그때 이제 나왔는데요. 기업에서 지식 경영을 효율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했습니다. 먼저 공유할 지식의 종류를 결정하고, 두 번째는 암목지를 명문화 시켰고, 세 번째는 사내 지식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 공유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부서 간의 어떤 정례 모임이나 소통을 했고, 또 테스트 문화가 지식 경영에 대한 거부감을 좀 덜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 지식 경영을 잘한 사례로 그 맥킨지 경영 컨설팅을 들 수 있는데요. 맥킨지 경영 컨설팅은 맥킨지 회사는 정보 인프라에 투자를 많이 했고요. 또 핵심 지식을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MBA 졸업생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맥킨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맥킨지 가면은 어떤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자기의 몸값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맥킨지 경영 컨설팅 회사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제휴 마케팅인데요. 20세기에 대기업이 조직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어떤 그 거래 비용, 트랜잭션 코스트라는 게 나옵니다. 트랜잭션 코스트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비용을 낮은 쪽으로 하는데요. 여기 그 자동차 엔진을 예를 들면 자동차 엔진을 외주 생산하면은 비용은 절감할 수 있지만 어떤 조정과 통제는 어려워집니다. 또 만약에 엔진을 자가 생산한다라고 하면은 비용과 조정과 통제는 용이하지만 어떤 비용은 인센티브는 이 비용은 더 늘어날 수가 있죠. 이런 중간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전략적 제휴입니다.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외주와 자가 생산의 장점만을 살려서 할 수 있고요. 제휴 마케팅의 성공 사례로 두 가지를 들었는데요. CD나우는 음악 CD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현재는 없어졌고요. CD나우는 그 수익 공유라고 하는 바이웨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휴 사이트에서 CD나우 사이트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구매한다라면 제휴 사이트에다가 그 CD나우가 통해서 들어온 그 판매 금액의 일부를 제휴 사이트에다가 제공합니다. 서로 광고를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인텔은 경쟁사와 가격 경쟁을 피하고 대신 연구개발 쪽에 집중 투자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품 및 서비스 개념의 확장인데요. 제품을 차별화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객관적 차별화인데요. 제품의 개발을 통해서 차별하는 겁니다. 이것은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겠죠. 두 번째는 주관적 제품 차별화인데요. 브랜드 이미지를 통하는 겁니다. 어떤 제품 개발보다는 브랜드 이름을 통해서 판매하는 거고요. 코카콜라가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광고비를 엄청 투자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제품 및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유소 예가 있는데요. 주유소에서 휘발유만 넣는 것보다는 어떤 세차를 무료로 해주면 그곳을 많이 이용했죠. 이러한 유사한 것이 제품 및 서비스를 차별하는 거고요. 그 전통적인 마케팅은 객관적 차별화, 주관적 차별화 마케팅이고요. 미래의 마케팅은 제품 및 서비스 개념을 통한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마케팅은 어떤 연구개발이나 광고비도 필요 없고 어떤 단지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두 가지를 설명할 건데요. 반센 노블하고 스와치입니다. 반센 노블은 미국에서 기존의 영세 서점이 단순히 책을 구입하는 공간에서 반센 노블은 책을 구입하고 또 책을 읽고 그 자리에서 또 즐기고 또 저자 이벤트 행사도 하고 이러한 공간을 마련해서 고객한테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도 훨씬 더 많고 시장 점유율도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는 스와치인데요. 스와치는 그 스위스가 예전에 최고급 시계에서 이제 매출이 없자 이제 시계를
패션으로 인식하고 새롭게 모델을 이제 내놨습니다. 그래서 스와치가 40불 정도로 가격은 저렴하지만 어떤 패션이라는 그 이미지를 주어서 싸지만 싸지 않은 그런 시장을 접근해서 홍콩이나 일본의 저가 시계와 차별화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그 스와치는 이익도 이익하고 그리고 세계 시장 점유율도 20%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인식의 전환이죠. 밑에는 시장은 이제 코카콜라와 이제 IBM을 이야기하는데요. 시장을 소유한 기업은 산업의 표준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고 리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같은 경우가 이제 시장을 이제 기업을 소유하고 있고 여기에 맞서면은 쉽진 않죠. 그래서 이들 그 제품을 시장을 소유한 기업과는 경쟁하지 말고 그 시장을 피해서 가야지만 현명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커피 시장을 예를 들었는데요. 미국 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제너럴 푸드, 네슬레, P&G 등이 상당히 상당히 시장이 치열한데요. 그 스타벅스 커피는 고급 커피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파악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새로운 마켓을 형성한 겁니다.